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마치 조선시대 양반집 사랑방에서 기생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여인들이 가진 매력과 개성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고 저는 그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만족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모두 함께 황홀경을 빠져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여성들을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연 씨는 평소에도 연예인 같은 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절정에 다다르는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앞에서 늘 엄마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가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38세이고 아내 윤서연은 34세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도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이지만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학원 강사로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아내도 육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기다려줍니다. 부부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부부 생활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크게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부부 관계가 더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아이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고 피곤함을 핑계로 서로를 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신혼 때처럼 서로에게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일어날 일과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중반에 출산한 후 줄곧 전업주부로 육아에 전념해 왔습니다. 30대에 접어든 지금도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아이가 있는 엄마라고 믿기 힘들다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는 또래 엄마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이어온 엄마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의 아파트를 오가며 브런치 모임을 갖고 때로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고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겼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약속이나 육아 정보 교환 등 엄마 친구 모임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친구들 중에는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기거나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게까지 회사에 있을 때면 그들은 누군가의 아파트에 모여 밤늦게까지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니 가벼운 술자리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2박 3일 제주도 수학여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한라산 등반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인사했고 저희 부부도 조심히 다녀와라며 미소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2박 3일 동안 아이 없이 지내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마침 회사가 성수기여서 야근과 거래처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엄마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고깃집에서 하려나 했는데 결국 집에서 편하게 마시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좋지라며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날 저는 아침 일찍 배웅을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자 난 늦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라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끼리 떠들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럼 알아서 즐겁게 놀아라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많아서 겨우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엄마 친구 4명이 와 있어요. 술 마시고 있으니까 혹시 돌아오실 때 거실 지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았어. 적당히 합류할게라고 답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십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안주와 소주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엄마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모두 수고하셨어요 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장 차림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거실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 씨, 지연 씨, 소미 씨 그리고 예린 씨까지 4명의 엄마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전에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주,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주류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모두들 꽤 취해 보였습니다. 아내도 얼굴이 붉어져서 즐거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와, 많이 드셨네요 라고 쓴웃음을 지었더니 그녀들은 에이 오늘은 아이도 없으니까 조금 풀어줘 보려고요 라며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깐 인사만 하고 그럼 저는 샤워하고 올 테니 편하게 계세요 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들 즐겁게 취해 있는 분위기였고 여자들만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부들에게 필요한 휴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취한 상태였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입었던 정장과 와이셔츠를 벗어던지고 시원한 물을 맞으니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면서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엄마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룻밤쯤이야 괜찮겠지 아내도 친구들과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피로를 풀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득 욕실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샤워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여러 여성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오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욕실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기척이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놀란 순간 확실히 여러 명의 그림자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황급히 수건을 단단히 묶고 문을 활짝 열자 놀랍게도 엄마 친구 4명이 모두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라고 반쯤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들은 깍 들켰다 하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묘하게 즐거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안 나오시길래 궁금해서요라며 변명하면서 모두 키득거렸습니다. 유진 씨가 갑자기 아니 생각보다 크시네요. 깜짝 놀랐어요라는 대담한 발언을 했고 지연 씨와 소미 씨, 예린 씨도 정말이에요. 예상 밖이었어요라며 들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괜찮잖아요. 부부인데 뭐 숨길 게 있나요? 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도가 지나치다고 말하려는 순간 아내가 미안해요. 다들 취해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해진 여자들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일시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인지 평소에는 절제된 모습을 보이던 아내조차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욕실을 벗어나려 수건을 단단히 감싸며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깨악하는 장난스러운 비명과 함께 제 수건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으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미끄러지는 수건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장난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해요. 라고 절박하게 외쳤지만 엄마 친구들은 승리의 웃음소리와 함께 수건을 공중에 흔들며 야하 봤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노출된 채로 얼어붙었고 얼굴은 물론 온몸이 부끄러움으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마치 아이들처럼 깔깔거리며 수건을 들고 도망 다녔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내마저도 얘들아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제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돌려주세요 제발요라고 애원하듯 외치자 엄마 친구들은 오히려 수줍음쟁이네요 라며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수십 초의 실랑이 끝에 겨우 수건을 되찾았지만 이미 제 모든 것이 그녀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생에서 이토록 극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4명의 소동은 계속되었고 아내는 미안해요. 친구들이 취해서라는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지만 진심으로 상황을 중단시키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쯤 즐기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때요? 꽤 멋있었죠? 라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분노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엄마 친구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 넘치는 활력이 돋보이는 스타일이었고 지연 씨는 세련된 분위기와 타고난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미 씨는 밝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얌전해 보이는 예린 씨조차 예상치 못한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그녀들은 저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덕분에 얻은 일시적인 자유가 그녀들의 평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낮에 하는 평범한 카페 모임에서만 만났던 그녀들의 이런 대담한 면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친구들의 장난에 쉽게 휩쓸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오늘 밤은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군중심리 때문일까요? 평소에는 절제되고 이성적이었던 그녀들도 함께 모여 술기운이 오르자 서로를 부추기며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시작한 장난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어 결국 모두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겠죠. 저는 그녀들에 이끌려 아니 끌려서 겨우 찾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거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녀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제게 술을 강제로 먹이며 마셔요. 오늘을 즐겨요라며 소주잔을 제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얼떨결에 여러 잔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술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술잔을 채워주었고 저는 거절할 틈도 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잔을 다시 채우며 민준 씨, 우리랑 좀 더 즐겨요라고 말했고 지연 씨는 그래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린 씨가 민준 씨, 피곤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며 부드럽게 웃으며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고 소미 씨는 아직 젊으시네요. 우리도 더 활기차게 살아야겠어요 라며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며 은근한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과연 허용되어도 괜찮을지 고민되었지만 이미 거실은 묘하게 달아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제 아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특별하고 강렬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들의 관심에 은근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지한다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들 좀 취했나 봐요라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걸까요?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서연 좋잖아요.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는데라고 말하며 남편분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하자 아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부디 소중히 다뤄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치 저를 그들에게 맡기는 듯한 아내의 태도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질투심이 들 법도 한데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는커녕 은근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녀도 평소에 없었던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걸까요? 제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흥분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내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가끔 저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서는 질투보다는 오히려 이 특별한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듯한 묘한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라고 아내가 부드럽게 물어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은근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보 라고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우리의 눈빛 교환을 보고 아이고 부부의 비밀스러운 대화네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을 잃은 채 상황에 휘말려 들어갔고 결국 4명의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애정 어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소미 씨가 제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근육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어질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빨리 마신 소주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평소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들의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미 씨의 대담한 손길이 제 허리 아래쪽으로 향하자 간신히 그곳은 안 됩니다. 라고 수줍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키득거리며 어머 의외로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라고 놀리듯 말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소미 씨가 더욱 대담하게 제 몸에 손을 감으며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유진 씨와 지연 씨 그리고 예린 씨도 하나둘씩 소미 씨의 행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살짝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 어떡하죠? 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즐거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소주와 맥주가 섞인 취기가 올라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소미 씨의 접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소 무질서한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뺨을 붉히면서도 묘하게 즐거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린 씨가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날까 걱정되어 다시 한번 급하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얼굴을 붉힌 채로 이 상황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린 씨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고 유진 씨는 부드럽게 입술을 포개며 제 손을 자신의 풍만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조선시대 양반집 사랑방에서 기생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여인들이 가진 매력과 개성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고 저는 그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만족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모두 함께 황홀경을 빠져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여성들을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연 씨는 평소에도 연예인 같은 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절정에 다다르는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앞에서 늘 엄마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가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었고 땀에 젖은 채로 저는 다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들은 모두 지친 듯 거실 소파와 바닥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희미한 햇살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엄마 친구들은 이미 깨어나 있었고 큰일 났어요. 남편 아침밥은 어떡하죠? 라며 서둘러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졸린 듯한 목소리로 벌써가? 그래 조만간 바라며 그들을 배웅했고 저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어머 어젯밤은 미안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며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기억이 다소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 매우 무질서했던 밤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내도 대단했네라고만 말하고는 저와 함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기운조차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둔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면서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하룻밤이었기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는 그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아는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도였어? 왜 말리지 않았어? 라고 솔직하게 묻자 아내는 나도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하지만 다들 멈추지 않았고 당신도 그다지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잖아 라고. 약간 삐진 듯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부끄러웠어 라고 제가 말하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남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도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제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도 없고 술도 많이 마셔서 너무 들떴던 것 같아. 나도 책임이 있어라고 반성하면서도 어딘가 신기한 여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도 죄책감보다는 묘한 만족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엄마 친구들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을 계기로 우리 부부의 밤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매력적인 남자로서 비춰졌던 것이 아내의 독점욕을 자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오늘 밤은 이라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좀 더 대담하게 아내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들 도윤이 잠든 후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역시 이런 게 중요하네라고 아내가 말하고 저는 그래 더 일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엄마 친구들과의 밤이 우리 부부에게는 좋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 일에 대해 마음의 정리가 되었을까요? 평소처럼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점심 같이 먹어요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서로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빠들과 엄마들도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어 학부모의 모임에서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도윤이 여름 수학여행에 가 있던 그날 밤 엄마 친구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모습을 훔쳐보다가 수건을 빼앗은 후 장난스럽게 시작된 상황이 점점 발전하여 저 역시 거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결과 매우 특별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의 일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의 부부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우리의 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투심과 자극이 기묘한 형태로 우리 부부를 다시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저를 차지하려 했던 그 엄마 친구들의 모습이 아내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어색해질지 혹은 또 다른 특별한 밤이 찾아올지는 모두 미지수입니다. 다만 그날 밤이 가져다 준 것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서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 도윤이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지만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은 우리 부부의 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